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핵심 이론 요약과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과정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각 시간마다 핵심 이론 요약과 기출문제 풀이를 섞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의 콘텐츠는 또 핵심 이론 요약 과정 따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과정은 따로 이렇게 콘텐츠 제작이 된다고 해서 시간별로 제가 해당 단원의 핵심 이론 요약을 먼저 1시간 하고 그 관련된 단원별 최근 8개년간의 기출문제 분석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집중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한 강의를 한 50분 내외에서 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다가 보니까 조금 출제가 많이 되는 단원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50분 내외로 정리를 해 보려고는 할 겁니다만 분량이 많고 또 이해하셔야 될 내용, 암기하셔야 될 내용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출제도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은 이론 요약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조금 단출한 단원들은 조금 짧은 시간에 끊고 그거는 좀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최근 그 기출문제 보기 전에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의 핵심 이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부터 펼쳐보실까요? 요약집 맨 앞에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요약집 16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총칙이라고 해봐야 딸랑 조문 3개입니다. 1조 목적이고요. 2조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총칙을 마무리하죠. 민법은 총칙만 해도 조문이 180개가 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딸랑 조문 3개로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에서 잠시 후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2문제 이상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조문수 대비 출제 비중은 아주 높은 부분이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편은 그 뒤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프레임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개별법은 1조는 재정 목적이라고 했었었죠. 공인중개사법 1조도 재정 목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16페이지 1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재정 목적은 어떤 학설이나 판례가 아니라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1조인데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는 출제 비중이 뚝 떨어지긴 했지만 총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 목적을 묻는 문제도 꽤 자주 출제되고 있어서 여러 번 반복 낭송하셔서 조문을 그대로 암기해 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년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 2절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른바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법은 총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6개의 용어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의미 파악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 6개의 의미의 상호 연관관계, 유기적인 연관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단순히 입법 해석되어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들이 또 많이 생성되어 있죠. 그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자주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유기적인 연관관계 측면에서 보면 2조의 6가지의 용어의 정의 중에서 가장 큰 타이틀은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정의한 중개업입니다. 물론 조문은 한 문장을 통해서 무엇이 중개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것을 분설해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뭘 받아요? 일정한 보수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중개입니다. 중개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가 무엇이냐? 이걸 공인중개사법 2조가 1호에서 별도로 정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에 따르면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본법이 직접 정할 것이고 바로 이어지는 3조가 정하게 될 것임을 이미 2조 1호가 언급, 예고,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이다. 그래서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던 거죠. 그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이었었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는 표현이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어떻게 하는 것? 예, 알선을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행했다면 그 행위가 바로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연결해서 펼쳐보면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1983년에 제정될 때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었고, 제정될 당시에는 단속법규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허가제 형태로 제정되었었던 법인데,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제가 1999년 7차 개정을 하면서 지금의 뭐로 바뀌었다고? 허가제가 등록제로 바뀌었죠.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현행 공인중개사법 2조 4호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뭐요? 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공인중개사법은, 오늘도 노란 분필이 없네요. 다음 시간에 노란 분필 부탁드려요. 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고, 등록을 한 자인 이 개업공인중개사만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죠.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한답니다. 근데 그 등록을 한 자,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구별해 보면 법에서 말하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은 일단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양분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데 사실은 등록도 한 적이 없는데 이 법이 구기득권을 인정해서 등록한 것으로 의지하는 자가 있다고 했었죠. 그 근거 규정이 현행법에는 부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일컬어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단순히 구기득권이 인정된 것에 불과하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세 가지 종별 중에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건 새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 새롭게 등록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되거나 저것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9조 2항이 누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규정할 때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인 아닌 개인이니 우리 같은 개인으로서 새롭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유일한 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2조 2호에서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또 다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조 2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무엇을? 자격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자격을 취득한 자가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까지 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한 게 아니라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고용이 되어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자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칭하고 공인중개사법은 2조 5호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법 2조 5호에 따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 뭐래요? 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인중개사법상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무슨 계약관계에 있다는 거죠? 고용계약관계 속에 있죠. 그 고용계약관계 속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피용자 신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보조할 목적으로 고용한 피용자들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현장 실무상 없는 직원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분들을 소속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고자 공인중개사법 2조 6호 마지막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용어의 정의를 보면요, 제일 먼저 무슨 말부터 시작하냐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2조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와 2조 6호의 중개보조원을 비교해 보면 용어의 정의상으로도 이동점이 발견돼요. 먼저 공통점은요, 다른 점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결정적 차이점은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소지 유무에서 다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어떻게? 수행도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중개보조원은 수행은커녕 보조도 어떤 보조?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이 소속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점,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는 점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본법이 간결한 입법을 위해서 때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이 양자를 통칭하여 뭐라고 한다?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 2조에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만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는 고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양자를 통칭해서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결국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고용인인 거죠. 근데 고용인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고용인도 있고 없는 고용인도 있어서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고용인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문에 대답해 보세요. 중개보조원이 아닌 고용인은 모두 소속공인중개사이다. OX? O이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고용인은 모두 중개보조원이다. O이죠. 중개보조원은 모두 고용인이다. O죠. 소속공인중개사도 모두 고용인이다. 그건 X입니다. 그건 X예요. 중개보조원은 모두 고용인이다. 이 말은 맞거든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모두 고용인이다. 이 말은 X인 거예요. 왜 X냐면 공인중개사법 2조에 6개의 용어의 정의가 있죠. 이 6개의 용어는 다 한 문장씩입니다. 한 문장으로 용어의 정의를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2조 6개의 용어 중에서 유독 2조 5호 소속공인중개사만 그 문장 속에 괄호가 있거든요. 그 괄호를 확인해 보시면 17페이지, 요약집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 문장 속에 괄호 있잖아요. 괄호 안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다의적인데요.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피용자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지만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임사원도 공인중개사법은 뭐라고 부른다?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2조 5호의 원문 규정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말하는 거죠. 근데 괄호 안에 보니까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임사원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민법의 관점에서 조명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뭐죠? 피용자잖아요. 근데 법인의 임원이나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거는 민법의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뭐예요? 기관입니다. 법인 자체를 구성하는 인적 기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거는 법인을 구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단순히 피용자, 월급쟁이, 셀러리맨인 피용자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공인중개사법에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법인의 임사원인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죠. 근데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네? 언제부터 1년? 1년 뭐 실무교육은 언제나 1년인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죠. 근데 법인의 임원인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법인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실무 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 다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고요. 법인의 임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었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에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 첫 번째 사유가 그거예요. 근데 법인의 임원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도 2개월 이내에 그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 자신이 결격사유가 확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주어지는 문장의 문맥 속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중개로 돌아와서 지금 공인중개사법 2조의 6개의 용어는 펼쳐졌거든요. 그 중에 2조 1호가 중개였었잖아요. 근데 2조 1호가 중개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직접 정할 것인데 3조가 정할 것임을 법제 3조가 정할 것임을 이미 2조 1호는 언급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1조가 뭐였어요? 목적. 그리고 2조가 뭐였어요? 정의였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조가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3조가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이제 요약집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인데요. 공인중개사법 3조는요. 1호, 2호, 3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3조 1호가 뭐라 그랬냐면 토지라고 했고요. 공인중개사법 3조 2호는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러더니 3조 3호에 가서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시행령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02조가 법 3조와 조문의 제목이 똑같아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조 1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 그 다음에 2조 2호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확정되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거래가 가능해야 알선을 해보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거래가 가능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사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이라면 토지라도 건물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없을 것이고, 물건이 사권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가 개입이 가능한 경우여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것, 그러지 않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하니 매매교환 임대차 말고 알선 가능한 또 다른 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또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가 되고 관련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공인중개사법 총칙의 프레임은 이 프레임이고, 이 프레임 속에서 출제위원은 문제를 어떻게 이제 출제하고 있는지 최근 기출문제들 통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요 1시간 핵심 이론 요약 정리하고 1시간 그 판에 더 씌워서 관련된 해당 단원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연결해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 이렇게 요약 강의 끝나고 잠깐 쉴 때 이거 지우지 마세요. 네. 또 지워버리면 이걸 다시 써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제 관련 부분들 연결하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최근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